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사건 그건 이렇습니다. 자,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박선배 변호사와 함께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이거로 넘어가 볼게요. 네. 간단하게 이것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박 변호사님.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예.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수석비서관부터 행정관에 이르는 청와대 인사들이 중앙 지방정부의 내부 정보를 넘겨줘서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혐의. 둘째는 송 시장의 경선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혐의. 예. 셋째는 청와대 인사들이 송 시장의 본선 경쟁자죠. 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하명 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혐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재판이요. 그동안 계속 공판 준비 기준이 어쩌해가지고 지금 끌어오다가 본격적인 재판 다음 달에 들어간다면서요? 네네, 5월 10일 날 첫 공판을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사실 이렇게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언론에서 나오기는 예. 아마 수첩에 대한 기록 열람 등사에 관련된 문제도 예. 나와 있어요. 검찰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변호인 측에서 우리 형사소송법 266조 건절에 보면 이제 공소가 제기되면 증거 개시 제도라는 걸 새로 만들어서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를 조금 열람 등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제도를 만들고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이제 수첩이 있었는데 그래서 수첩을 좀 이렇게 열람하게 해달라, 등사하게 해달라, 복사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변호인 측이 요구하니까 검찰에서는 수첩 중에서 공소 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이제 다 제출했고 아직도 검찰이 이 말을 조금 저희들이 유력하게 좀 봐야 되는데 아직도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한 13명을 일괄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수사는 ING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럼 이 수사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 이건 검찰만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지만 분명히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열람 등사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검찰 쪽은 변호인 측은 무슨 말이냐. 아니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수첩인데 이 수첩을 왜 열람 등사 안 해주느냐. 라는 의견 대립 때문에 이게 공판 준비 기일이 5회까지 이루어졌고 1년 4개월이 미루어졌는데 이거는 재판장의 어떤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그냥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재판장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이잖아요. 그 형사소송법상에 변호인 측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서류를 열람 등사해달라고 했을 때 검사 측이 열람 등사를 안 해주면 변호인 측은 법원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검사가 열람 등사 안 해주는데 법원에서 이거 열람 등사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법원의 입장에서 판단해서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면 생각이 되면 열람 등사를 하라고 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명을 하면 그 열람 등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후에 공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당시에 김미리 그 부장판사가 재판장이었으면 저희 법조인 시각에서는 그 정치적 성향을 논외로 하고 지금 이런 규정에 따라서 검찰 측에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이 검찰 측에 서류 열람 등사 좀 해줘라. 이게 법원이 명한다. 만약에 명한데 열람 등사 안 해주면 또 본안 소송 들어가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이 서류들 검찰에서 제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의사합치라는 어떤 관련 속에서 지금까지 미루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 지연에 검찰, 변호인, 법원의 의사가 딱 맞았다라는 비판의 시각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박 변호사님 교수님은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이거?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랜 기간 늦춰져 왔습니다. 늦춰져 온 데는 크게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 첫째는 우선 송철호 부시장과 관련한 업무 수첩, 송명기 부시장이죠. 송명기 전 부시장의 업무 수첩 사본의 열람 복사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소 이후에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검사가 모든 수사 기록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열람 복사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일부 인사에 대한 기소는 이루어졌지만
추가로 다른 인사에 대한 기소를 예정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업무수첩을 연락복사 불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는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재판부가 적극적으로 이미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연락복사를 해주라. 연락복사 전면적으로 어렵다면 일부라도 제한의 연락복사를 해주라는 명을 신속하게 했다면 재판이 이렇게까지 길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원칙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 선고가 권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길어진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먼저 재판이 시작된다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동안은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이니까 이번 이제 본격적인 재판 5월 며칠에 아까 시작한다고 그랬죠? 10일. 네.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장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피고들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공판 준비 기일은 검사와 변호인만 나오면 되는데 제1의 공판 기일에는 당연히 그 13명의 피고인이 다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공소장이 A4 용지에 71매로 되어 있어요. 방금 우리 변호사님이 너무나 정리 잘해 주셨는데 이게 너무 방대한 범죄고 각 피고인마다 이제 공소가 제기됐으면 피해자가 아니고 피고인이겠죠. 그 피고인별로 굉장히 복잡다기한 여러 가지의 공직선거법과 직권남용과 그다음에 권리남용 이런 것들이 직권남용들이 들어와 있어서 그 지금 재판을 진행하는 마지막에 장용범 부장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공소사실이 꽤 많고 피고인이 여러 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사실별로 나누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 그러니 검찰에서 공소사실 중에 먼저 정명해 나갈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송초로 울산시장부터 굉장히 이렇게 그 울산시와 청와대 관계자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되어 있고 또 이렇게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송초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움직였던 정황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쟁점별로 사안별로 아마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쟁점 말씀하셨는데 좀 간추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걸. 일단은 그 송 시장이 공약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넘겨주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는 그 정보가 과연 내부 정보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협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의도적으로 정보를 넘겨주었는가 또 다른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다음으로 출마 포기 종용 부분은 법률이 금지하는 종용으로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인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하명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은 첩보가 입수되면 당연히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낙선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고 사실과 다른 비위 첩보를 전달하면서 나아가서 경찰에 직간접적으로 수사를 지시하고 이후에도 개입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들 쟁점에 대해서 상당히 격렬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일부라도 유죄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일종의 선거 개입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이슈보다도 그 이슈가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전현직 의원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황운하 당시 울산청장 현역 의원이고요. 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또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끌었느냐, 왜 제동 걸었냐, 이제 두고 이제 대통령을 검찰 수사가 향하니까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 좀 어떻게 좀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까? 그거는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정치적 레토릭을 할 수는 있는데 언제나 저희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거는 증거 나오지 않는 주장은 의미 없는 거거든요. 증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때 형사재판은 주장에 의한 재판.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구미 사건에 DNA는 분명히 친모를 외할머니를 향하고 있는데 외할머니만 이게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외할머니의 그 친모라고 DNA 지칭되는 사람이 주장을 믿을지 증거를 믿을지 우린 증거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는 당연히 증거에 의한 재판이 되어야 하고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대등재판부예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부장판사 중에 부장판사가 한 30년, 20년 이상 하셨던 부장판사 밑에 배석판사로 되어서 사실 합의부지만
부장판사님의 어떤 그 식견과 의견에 많이 이렇게 좌지우지되었는데 지금 대등재판부는 똑같은 재판 경력이 있는 3명의 판사가 모여가지고 협의하고 소통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같은 의견을 모으면서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1심이잖아요. 3명에 있는 그 재판부 그러니까 우리 김 판사님부터 포함해 있는 이 재판부가 정말 제대로 소통하고 제대로 확인해서 1심에서는 정말 중요한 게 절차도 중요하게 진행해야 되고 사실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니까요. 정말 아이디어란 그러니까 대등재판부가 만들어진 그 이유대로 재판이 좀 진행되기를 희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